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직한 보험 이야기 정보톡TV입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 운전자 보험 완전 정복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분들께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관리, 운행 중 일어나는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는 세 가지 담보가 있었습니다. 대인 원과 대물은 나라에서 법으로 강제하는 의무보험이고 최소한의 보장이므로 대인 2에서 대인 1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한으로 배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자기 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보험과 자기 차량 손해 무보험차 상해는 나를 위한 보장으로 이 6가지 기본 보장을 통해 종합보험 가입이 되면 자동차 사고로 생긴 타인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을 배상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장으로 주로 사망과 10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시에 형사적 책임을 배상해 줍니다. 그럼 12대 중과실을 잠깐 살펴볼까요? 신호 및 지시 위반 사고,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앞지르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약물 중독 운전, 보도 침범 위반,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스쿨존 사고, 화물 고정장치 위반에서 12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무면허와 음주는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10대 중과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형사적 책임이 생겼을 때 운전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통해서 형사적 책임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형사합의금은 자동차 보험의 종합보험에서 보험사가 해결해주는 민사적 책임과는 별개로 운전자에게 형사적 책임이 있을 시에 면책 또는 감형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금의 성격이므로 시기별로 필요 금액이 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 책임 이상의 합의금은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간혹 무리하게 형사 합의금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합의 안 해도 내가 물어야 할 벌금이 2천만 원이라면 당연히 2천만 원 이상의 합의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구속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형사 책임이 생겼을 때 운전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통해서 형사 책임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형사합의금은 자동차 보험의 종합보험에서 보험사가 해결해주는 민사적 책임과는 별개로 운전자에게 형사적 책임이 있을 시에 면책 또는 감형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금의 성격이므로 시기별로 필요 금액이 변했습니다. 물론 형사 책임 이상의 합의금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혹 무리하게 형사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합의 안 해도 내가 물어야 할 벌금이 2천만 원이라면 당연히 2천만 원 이상의 합의는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나 구속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연봉이 1억인 사람과 무직인 사람과는 구속당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당연히 다르겠죠. 특히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와 제69조 당연퇴직에 의해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퇴직 처리되거나 공무원 채용 시에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통해 감형을 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종사자도 공무원 수준의 채용 규칙이 있어서 해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인사 내부 규정집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자 보험의 3단 보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형사합의금은 형사합의 지원금과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1981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시작되고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교통법 제4조 1항의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중상해 교통사고가 생겨도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처리하면 가해자는 죄의식 없이 해결할 수 있었고 억울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위헌 판결 이후에는 중상해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전의 형사합의 지원금은 정액보장이었어요. 예를 들어 가입금액 2천만 원짜리 10건을 중복 가입하고 사망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유족과 형사합의 지원금 3천만 원을 지원했다면 가해자는 2억의 보험금을 받아서 3천만 원 합의금을 뺀 1억 7천만 원을 오히려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교통법 위헌 판결과 함께 2009년 10월 1일부터 예전 형사합의지원금 판매를 중단하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꿔서
한도 내 실손보상과 다수계약 체결 시 중복보상을 금지시키는 비례보상 방식으로 전 선회보험사가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전 형사합의지원금에서는 동승자에 대한 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에서는 동승자에게도 나의 운전자 보험으로 형사합의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고 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후지급 방식이 선지급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0월 이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가입금액 내에서 진단 주수별로 보장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1억 한도까지 늘었는데요. 같은 1억의 보장금액이라 하더라도 보험사마다 주수별 보장금액의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액보상인 형사합의지원금과 실손비례보상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의 보험급 지급 사례를 예를 들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중대법규 위반으로 피해자가 전치 구조 진단을 받은 경우 1,500만 원의 형사합의했다고 가정하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5천만 원 보장 한 건 가입의 경우라면 전치 6주에서 10주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금은 1,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500만 원은 내 돈으로 지급해야 되겠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5천만 원 보장을 2건 가입한 경우라면 전치 6주에서 10주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1,000만 원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750만 원씩 실제 손해액 1,500만 원이 모두 보험사에서 지급됩니다. 결국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1억 미만이라면 비례보상이라도 2건 체결로 보장금액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형사합의금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비교해 볼까요? 사망사고로 형사합의금이 1,000만 원 지급되었다고 가정할 때 2009년 10월 이전에 형사합의지원금 3,000만 원 가입한 운전자라면 정액보상이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합의금과는 상관없이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3,000만 원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습니다. 즉 피해자에게 1,000만 원 합의금 지원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운전자의 통장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손해보험사의 이득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보험사의 손해로 이어져 이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실손보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가입했다면 같은 경우라도 보험금은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내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했다면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형사합의지원금 보장을 2건 가입한 고객이 사망사고로 형사합의금 3,000만 원 지급됐다면 가입금액 3,000만 원의 A증권에서는 3,000만 원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습니다. 가입금액 2,000만 원의 B증권에서는 실제로 3,000만 원의 합의금이 지급되었으나 가입금액 한도가 2,000만 원이어서 보험사로 지급받는 금액은 2,000만 원입니다. 2009년 10월 이전의 형사합의지원금은 중복보상이 가능하고 정액보상이기 때문에 토탈 보험금액은 두 증권 합친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10월 이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중복 가입한 경우라면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이 실제로 지급된 경우일 때 A보험사에서는 3,000만 원 한도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B보험사에서는 5천만 원 한도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가입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보험사에서는 전체 가입금액 8천만 원에 대한 3천만 원 비율을 곱한 금액 1,125만 원, B보험사에서는 전체 가입금액 8천만 원에 대한 5천만 원 비율을 곱한 금액 1,875만 원 해서 총 3천만 원, 즉 실제 지급된 형사합의금 3천만 원을 지급받아 보험으로 처리는 했지만 이 경우에는 2건 가입할 필요가 없이 3천만 원짜리 한 증권으로 해결 가능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낭비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 형사합의금이 1억이 필요했다면 그땐 총 가입금액 8천만 원이 지급되고도 나는 추가로 2천만 원을 마련해야 되겠네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2009년 10월 이전 형사합의지원금은 중복보상이 가능했기 때문에 중복가입이 나쁘지 않지만 2009년 10월 이후 시작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라면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가입 한도가 부족할 경우에는 중복가입하는 경우 보험료가 낭비될 수 있고 한도가 부족하다면 오히려 중복가입이 안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가입금액이 얼마이신가요? 또 형사합의금은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후지급형이었다가 선지급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형사책임이 발생하여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후지급형은 합의금을 먼저 운전자 개인 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이후에 보험금 청구해서 보험사에게 받는 형식이었다면, 선지급형은 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선지급형으로 변경된 시점에도 운전자가 형사합의금을 무리하게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때문에 운전자 보험 갈아타기가 많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운전자 보험은 선지급형인가요? 후지급형인가요? 동승자에게도 형사합의금이 지급되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될 내용인데요.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승객이 다쳐도 같은 경우가 될 텐데요. 태울 땐 선의로 동승을 했어도 교통사고 발생으로 동승자가 심하게 다쳤다면 동승자는 운전자를 처벌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형사합의금이 필요한데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승자의 범위에 운전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됩니다. 가족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꼭 참고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중상해 교통상해인 경우 형사합의금이 지원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세요. 2009년 10월 이전 형사합의지원금은 중상해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공소제기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2009년 10월 이후 형사합의지원금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또는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중상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2009년 10월 이전 형사합의지원금은 정액 보상이 되고 중복 보상도 가능했지만 사고 시 내 돈으로 먼저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중상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009년 10월 이전 형사합의지원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해지보다는 반드시 추가로 운전자 보험을 보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합의금 보상을 위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운전자 보험은 3가지 방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법률 비용으로 가입하는 방법, 단독으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건강종합보험의 특약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장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자동차 보험의 법률 비용으로 가입하는 방법은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면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과 보장 금액이 제한적이어서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건강종합보험의 운전자 비용담보를 특약 형태로 가입하는 경우는 건강보험 특성상 80세, 90세, 100세 만기의 보험이다 보니 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보장 내용을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중요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무원이나 대기업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필요한 형사합의금을 지원해주는 보장입니다. 정리해보면 형사합의금에 대한 준비를 하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반드시 5가지를 확인하세요. 가입 금액은 충분한지, 정액으로 보상하는지, 실손으로 보상하는지, 아니면 둘 다 가져갈 건지, 교통사고 시 내 돈 내고 나중에 보험금 받는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바로 지급하는지, 동승자에 대한 형사합의금도 지원되는지, 중상해 보상이 되는지를 확인해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또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 보장을 위해 가입하는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함께 가입하셔야 한다는 것과 운전자 보험 단독 가입이 유리하다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는 보장 제외, 꼭 기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운전자 보험의 기타 내용과 활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오늘을 누리며 사시길 기도해요.